유디와 두 명의 현디의 두야호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21학번 라유정 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18학번 김현준 큰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18학번 현혜준 작은현디입니다. 11월 26일 두야호 라디오가 겨울과 함께 7번째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도 되기 전에 22일에 첫눈도 오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추워지고 수능도 치고 연말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벌써 나네요. 2학기 시작한 지도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오네요. 그럼 작은 현디, 오늘의 코너 좀 소개해주세요. 오늘의 코너는 먼저 저번에 인터뷰를 하지 못한 이번 학기의 유일한 여성 학우분의 노래 추천을 받아보고 저희가 드론을 체험하면서 찍은 브이로그를 감상하고 세 번째로 1학기 김보혜 교수님의 하트 세미나에서 제작한 동화책을 읽어보는 시간과 작가의 만남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이화여대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 중이신 16학번 선배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 이해 동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화학교육과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브이로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등한 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노래 추천 코너인데요. 이번 학기 복학하신 분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학우분은 바로 최혜진 학우분께서 화학교육과 학우분들에게 노래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인터뷰를 맡게 된 21학번 허구은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3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된 18학번 최예진입니다. 이번에 복학하셨으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이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혹시 아쉽거나 적응하기 힘든 부분, 아니면 오히려 좋아진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끼리 이렇게 얼굴 익히는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쉽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대면 수업도 좋고 캠퍼스 생활을 되게 즐기고 좋아했는데 매일 이렇게 학교에 와서도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친구들, 후배들도 자주 못 보니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선배님의 노래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저희 학과 학우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최애곡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릴러말즈의 트립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곡 저번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최애곡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 위드 코로나가 됐어도 아직은 좀 주춤하는 기세 때문에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고 눈치 보이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코로나 이전에 놀러 가면서 맨날 이렇게 들었던 좋은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 약간 노래를 들어보면 희망찬 느낌이 좀 가득한 노래라서 더 다 같이 듣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들 시험 준비로 고생인데 건강도 챙기면서 무리하지 말고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창 젊고 재밌게 놀 20대 초반에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지나갈 거고 항상 열정을 잃지 말고 다 같이 우리 임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으쌰으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 화이팅! 이상 그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나 따라오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올라 wait 머리 나빠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다 내줄 곳으로 여행하다 오려 해 맛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졌던 나의 벽 속 잠들었던 그 추억 속에 나는 5살 때쯤을 보내서 중학교 때쯤 유럽으로 대학 들어가곤 전 세계를 이젠 가고파 조용한 곳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옆에 열린 비행기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코로나의 시험 기간에 여행을 못 가본 지도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루빨리 저도 트립 노래 틀고 드라이브 하면서 친구들이랑 떠나고 싶어요. 일단 우리는 다음 코너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 드론 강사분과 함께 드론 날려보았는데요. 처음 직접 날려봐서 그런지 엄청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 브이로그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브이로그 한번 보고 오실까요? 보고 오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오른쪽 길을 여기까지 밀면요. 이렇게? 아닌데. 천천히. 어이 무서워. 어때? 잘 보여? 한번 만져볼까요? 드론에도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고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드론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어요. 오,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꼭 따길 바래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1학기 김보혜 교수님 하트 세미나에서 제작한 동화책을 읽어보는 시간과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 제목은 바이러스를 막아라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작가와의 만남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고 오실까요? 오늘은 김보혜 교수님 세미나에서 만든 동화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승우, 빈유진, 전현경, 하구가 만든 바이러스를 막아라 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김보혜 교수님의 이니셜을 딴 뉴스에서는 바이러스 수상행동을 포착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비누를 부릅니다. 비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비누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벽을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KF94 마스크와 알코올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같이 싸웠습니다. 그치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는데요.
몸에 무기를 만드는 백신이 나타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누와 KF94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와 백신이 협동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과정을 동화책으로 그려 만들어 놓으니 어린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동화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책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 물리교육과 졸업한 선생님이 만든 동화책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간단하게나마 그 초등학생용 과학 동화책을 만들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학기 때 그 디유 하트 프로젝트 주제를 삼았는데요.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고 또 결과물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동화책을 우리가 만들 때 동화책의 내용도 창작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 동화책이기 때문에 그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릴까라는 사실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매주 체크를 하면서 완성되어가는 동화책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또 열심히 잘 따라주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동화책을 두 권 만드셨는데 혹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동화책 이름은 예원이의 하루인데 주인공인 예원이가 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떠나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에 궁금증을 가져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담은 책입니다. 책 바이러스를 막아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성벽을 부수면서 쳐들어올 때 비누, KF94 마스크, 손소독제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마지막에는 백신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아기 돼지 삼형제 책과 오마주한 내용입니다. 동화책을 만들면서 혹시 힘들었었던 점 있었나요? 동화책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은 가장 먼저 조원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그림을 각자 나눠서 그리기에는 같은 책 안에서 그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할 분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화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넣고자 했던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 책에는 과학적 원리가 3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는 보온병의 보온 원리였습니다. 보온병의 보온 원리는 그 보온병 안에 2개의 층으로 제작되는데 그 층 사이에 진공을 만들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과학적 원리는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인데 이것은 단풍잎 속에 있는 엽록소가 활동을 다해서 파괴되면서 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과학적 원리는 사과의 갈변 현상인데 사과의 상처난 부분에서 어느 효소가 생기는데 이 효소가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색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화책을 완성하신 소감 말씀해주세요. 앞에서 힘든 점을 말했듯이 조원들과의 의견을 합쳐 책의 줄거리를 만드는 것과 그냥 일반 동화책이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원리가 담긴 책이라 최대한 원리를 쉽게 설명하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활동을 접하는 과정에선 색달랐고 재밌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라는 동화책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마지막 꽃그림이 많더라고요. 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의 꽃그림은 영웅으로 등장한 백신과 다른 등장인물들이 성벽을 지켰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화사한 꽃밭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동화책이 쉽게 읽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작가님들이 짧은 책이라도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서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현디 혹시 대학원 진학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대학원에 간다면 저는 화학과 관련해서 신학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먼저 대학원을 진학해서 학문을 증진하고 계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디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화학교육과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코너, 현재 이화여대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 중이신 16학번 선배님의 인터뷰를 보고 오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맡게 된 17학번 황성혁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16학번이었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에서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윤석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화학교육과 비공식 성우라고 들었습니다. 화학 마술 공연이나 아니면 학과 홍보 영상에서 나레이션을 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보통 1학년 때 이제 과학마술 연극 동아리, 그러니까 과메기였죠. 지금도 과메기인가요? 네, 과메기입니다. 과메기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과메기에서 이제 배역을 정하다가 선배가 그냥 나레이션을 해라라고 이제 정해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3학년까지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년 내내 나레이션 자리에 눌러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학과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찍으려던 건 아니었고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친한 후배랑 동기가 그거를 UCC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정말 우연히 녹음을 하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되었어요. 화학교육과란 화학교육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화학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저도 1학년 때 과메기 활동 선배랑 같이 하면서 나레이션을 많이 들어서 그게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 중이신데 대학원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화여대라서 더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거를 뭐라고 말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에 제가 지난번 그 디오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그중에서 연구실을 취재했던 그런 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원 생활도 학부 연구실과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딱 그 학부 연구실의 연장선인 것 같고 그냥 정말로 그 생활이 아침에 좀 가서 바로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을 좀 하다가 다시 실험이 뭐 알아서 돌아가는 동안 와서 공부를 하고 또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실험을 하다가 약간 좀 이거의 계속 반복인 정도?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화여대고 뭐 대구대고 약간 그런 거의 차이는 없고 그냥 딱 연구실이다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연구실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임용고사를 보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범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들 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들어올 때부터 이런 생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 근데 막상 이제 교직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교사가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은 아무리 교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고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남들보다 이런 고민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김보혜 교수님의 무기재료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실험이 재미있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싶어서 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계속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학교마다 좀 원하는 기준들이 다른데 일단 좀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좀 원하는 기준은 영어 성적 아니면 딱 학부 성적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대학원을 가려면 교수님과 컨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학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의 분야를 공부했잖아요.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을 다 공부했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을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뭐 무기화학이다 해도 무기화학 안에서도
딱 뭐 금속 산화물을 합성한다 또는 탄소 소재를 합성한다 이런 딱 정말 그 특정 분야만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학원에서 좀 더 요구하는 거는 이 실험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거를 더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은 대부분 교수님들을 컨택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만약 대학원이 생각이 있다면 뭐 영어 성적을 좀 더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들어가기 좀 한 학기 전쯤에 이제 교수님들에게 좀 자식이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야의 교수님들에게 일단 메일을 써가지고 컨택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김보혜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 그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했던 질문하고도 되게 연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일단 그 교수님과 컨택하는 것 자체를 김보혜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4학년 때 있을 때 마침 김보혜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지금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코워크를 하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교수님과 이제 얼굴을 알게 됐었거든요. 학회에서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그쪽으로 추천해주기도 좀 더 편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컨택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했다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김보혜 교수님의 무기재료 연구실에서 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이제 실험도 좀 하고 이미 제가 졸업할 때 제 이름으로 나온 논문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정말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되게 많이 유용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학우들이 대학원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데 대학생과 대학원생 생활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실험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 때도 실험을 하긴 하지만 대학생 때는 막 저희가 18학점에서 21학점 정도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실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4시간 정도만 하지만 대학원은 딱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그 수업 듣는 걸 보면 저는 한 학기에 이번 학기에 딱 한 과목만을 듣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실험을 하고 논문을 읽고 그리고 제 논문을 쓰면서 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대학원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학원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실험인 것 같아요. 일단 학부 실험을 해봤으니까 다들 알겠지만 실험이 생각만큼 좀 잘 되지가 않았잖아요. 저희도 학부 실험할 때 느꼈지만. 특히 저는 주로 하는 실험이 이제 합성 실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기 금속 산화물 합성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조건을 잡아도 계절이나 습도나 혹은 이제 시약을 언제 개봉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런 미세한 차이까지 저희가 정말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물질이면서도 가능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덜 받고 재현이 잘 되는 조건을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실험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석사과정 이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3학기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취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칼취를 해서 배터리 쪽에서 R&D 연구원으로서 취업을 하고서 기업에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설정한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을 준비하는 학우뿐만 아니라 임용을 준비하는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제가 뭐 대학원을 가기도 했지만 저희가 사범대지만 좀 더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희는 화학도 했고 교직도 배웠으니까 둘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다양한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대학원을 생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고 그리고 임용도 다들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제 동기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현직에 나아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을 가신 선배님의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두야오 라디오의 고정 코너 장애 2의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구민재 학우님이 동화책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동화책은 자폐아이 제노의 뒤죽박죽 하루입니다. 구민재 학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교육과 1학번 구민재입니다. 구민재 학우님의 책 소개를 들어볼까요? 자폐아이 제노의 뒤죽박죽 하루는 책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 제노의 하루 일상을 보여주면서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나타난 동화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제노는 겉보기에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노는 일상에서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 쉬는 시간에 항상 하던 공놀이를 하지 않는 것,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수업보다는 답이 정해진 수학을 더 좋아하는 것 등 그저 일상에서의 모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하는 만들기는 어떤 식으로 나무의 색깔, 꽃의 색깔, 크기 등 생각할 게 많은 것들은 제노에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렇기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공놀이를 안 하게 되면 무엇을 할지, 만들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어떻게 만들지를 다 알려줄 친구 혹은 부모님이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사과할 때도 어떤 말을 하고 나중에 할지를 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기 힘들고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가 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혹은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현재 코로나 시대로 인한 마스크 착용은 자폐아에게 일상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다가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이 저희 화학교육 학우들도 이 책을 읽어본다면 자폐성 장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구민재 학우님의 멋진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책 소개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가요? 자폐성 장애는 두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이상으로 인해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사회성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결함과 융통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세 아이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장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수학이 아닌 미술 시간, 토론 수업 같은 수업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활동은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간에 색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색깔이 아닌 정해져 있는 색깔로 칠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토론 수업보다는 책을 말로 읽어보는 활동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폐아를 도와줄 수 있는 학생 또는 선생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학업과 취업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구민재 학우님의 간단한 소감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고 선생님이 된 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책을 소개해 주신 구민재 학우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동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연디 화학교육과에서 11월 20일에 체육대회 한 거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실 줄 알고 체육대회에 못 오신 학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대회 브이로그를 들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고 오시죠. 뭐예요? 아보카도.
아까 1라운드를 되게 잘해가지고 1등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았죠. 안녕해주세요. 네. 지금 도야우 인터뷰 중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응. 뭐예요? 아보카도. 이거는 다 찢어졌네. 괜찮아? 괜찮네. 90년대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까지 저희 조가 1등입니다. 뗐나요 작은 MD? 체육대회 참가를 못한 게 후회되네요. 그나저나 1등 팀은 누구인가요? 아 당연히 유디인 제가 있는 저희 팀이죠. 와, 정말요? 축하해요, 유디. 어떻게 1등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1등 팀 인터뷰를 같이 보러 가실까요? 보고 오시죠.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는 21학번 라유정, 이은빈, 박기흠, 18학번 김원민, 김민승, 19학번 김나경 선배와 함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의 이름은 아몬드 다음이었습니다. 조 이름을 정하는 시간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에서 아몬드 넥스트 부분을 뭉개진 발음으로 불렀더니 아몬드 넥스트로 들려서 아몬드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웃다가 다른 아이디어는 생각나지 않아서 이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게임을 진행했는데 어떤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나요? 몸으로 말해요 게임과 네 글자 퀴즈 그리고 캐치마인드랑 기음이가 참여했던 풋살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처음이라 소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재미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경 선배를 팀원으로 들여오고 나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니 에이스 나경 선배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우승하신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의 팀워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야호 라디오 7번째 방송이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임용고시도 끝났겠네요. 준비하신 학우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수능 때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밖에 기억이 없네요.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수능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들 준비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디와 두 명의 현디의 두야호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힘이 센 바닷속 아빠 상어 두야호